오늘 국어 공부를 시작하기 전 선생님하고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고 갈까요? 뭐? 와, 정말 대단한 재능인 것 같네요. 우리 친구들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동물들의 소리를 따라해 본 적 있나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동물들의 사진을 몇 장 보여줄 테니 이 동물들의 소리를 한번 흉내내 보세요. 첫 번째, 돼지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귀여운 고양이예요. 세 번째는 여름철에 많이 만나볼 수 있는 매미. 네 번째, 이 새의 이름은 꾀꼬리입니다. 모두 잘했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70쪽부터 공부해봐요. 연필과 교과서도 준비되었죠? 70쪽 위에 있는 오늘 학습할 주제를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 알기. 선생님하고 지난 시간에 간추리다가 어떤 뜻인지 배웠었는데 기억나나요? 맞아요.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 그런데 무조건 간단하게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내용 위주로? 중요한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을 간추리다 라고 해요. 오늘은 동물의 울음소리와 관련 있는 글을 읽고 긴 글을 간추려 봐요. 70쪽부터 72쪽까지 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글에 보면 앞에 1, 2, 3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뭘 표시한 걸까요? 그래요. 문단별로 번호를 표시해 준 거예요. 문단이 뭘까요? 문단이란 이렇게 긴 글에서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중심 생각을 이루는 큰 덩어리의 단위예요. 이 글을 보니까 총 5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우리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선생님하고 한 문단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요. 선생님이 1문단을 읽고 여러분이 2문단을 읽고 이런 식으로요. 준비됐나요? 온라인 수업으로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실제 수업처럼 또박또박 씩씩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동물이 내는 소리, 문희숙. 동물들이 소리를 내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성대를 이용하여 소리를 내는 동물도 있고
다른 부위를 이용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매미는 발음근으로 소리를 냅니다. 매미는 수컷만 소리를 낼 수 있고 암컷은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매미의 배에 있는 발음막, 발음근, 공기주머니는 매미가 소리를 내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암컷은 발음근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발음막이 없어서 소리를 낼 수 없답니다. 수컷은 발음근을 당겨서 발음막을 움푹 들어가게 한 다음 딸깍 하고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가 커지고 반복되면 찌 하고 소리가 납니다. 이와 같이 동물들은 성대나 발음근, 부레를 이용해 소리를 냅니다. 그 밖에도 날개를 비비거나 꼬리를 흔들어 소리를 내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들은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잘 읽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잠시 시간을 줄 테니 72쪽 3번 문제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적었는지 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 사람은 어떻게 소리를 내나요? 네, 71쪽 두 번째 문단에 가면 이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사람은 성대를 울려서 소리를 냅니다. 성대를 울려서 냅니다. 2번, 개나 닭이 다양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나와 있죠. 왜냐하면 성대나 입과 혀의 생김새가 사람과 다르기 때문. 성대나 입과 혀의 생김새가 사람과 달라서. 마지막 3번. 우리가 물고기가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몇 번째 문단에서 찾을 수 있나요? 네, 네 번째 문단에 보면 나와 있어요. 물고기가 조용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높낮이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높낮이로 소리를 내서. 그럼 이제부터 오늘의 중요한 활동. 방금 읽었던 이 글을 간추려보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글을 어떻게 하면 잘 간추릴 수 있는지 먼저 다음번 설명 영상을 눌러서 학습해 보세요. 동영상을 잘 보았나요?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간추리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째,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중심 문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중심 문장을 도와주는 나머지 문장들을 뒷받침 문장이라고 하지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분하고 중심 문장 위주로 문장을 연결해서 요약하면 글을 잘 간추릴 수 있어요. 방금 선생님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조금 더 알아보아요. 먼저 중심 문장이란 중심 생각이 잘 드러나 있는 문장이에요. 말하고 싶은 핵심,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잘 나와 있는 문장이지요. 그에 반해서 뒷받침 문장의 특징으로는 중심 문장에 대한 이유나 근거가 나와 있거나 혹은 추가적인 설명을 자세하게 해준다거나 예를 들어 설명해주는 문장들, 이런 형식을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예시로 짧은 글을 보여줄 테니까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 연습. 엄마, 저 핸드폰 좀 바꿔주세요. 지금 갖고 있는 건 너무 낡아서 고장도 자주 나고 인터넷 속도도 느려요. 제가 알아보니까 행사에서 되게 싸게 파는 게 있대요. 앞으로 동생이랑 안 싸울게요. 이 글에서 중심 문장, 글쓴이의 생각이 딱 잘 드러나 있는 문장,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것이 중심 문장일까요? 맞아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엄마, 저 핸드폰 좀 바꿔주세요. 이 부분이 중심 문장이 되겠지요. 나머지 뒤에 있는 문장들은 이 중심 문장에 대해서 이유를 드는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아파트 화단이나 학교 담에서는 개나리를 쉽게 볼 수 있다. 진달래도 많이 피어 봄이면 진달래 축제를 하는 지역도 많다. 거리엔 벚꽃나무가 만개하고 작고 귀여운 민들레도 피어난다. 이처럼 봄에는 다양한 꽃들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심 문장. 글쓴이가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 핵심 문장을 한 가지 고른다면? 그래요. 여기 마지막 문장. 이처럼 봄에는 다양한 꽃들을 볼 수 있다. 이 글을 이렇게 길게 썼지만 딱 한마디로 요약해 보세요 하면은 봄에는 다양한 꽃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간추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습을 해봐서 알겠지만 중심 문장은 문단의 앞쪽에 있을 수도 있고 뒤쪽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위치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 내용을 잘 살펴보고 중심 문장이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과서로 활동해 보아요. 교과서 73쪽입니다. 동물이 내는 소리를 다시 읽고 문단의 중심 문장에는 오표, 뒷받침 문장에는 세모표를 해보세요. 여기 표를 보니까 문단별로 번호가 매겨져 있고요. 색깔도 다르게 구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각 문단의 문장들을 읽어보고요. 중심 문장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오표, 중심 문장이 아닌 나머지 뒷받침 문장은 세모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문단은 예시로 이미 나와 있는데요. 볼게요. 동물들이 소리를 내는 방식은 다양하다. 성대를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동물도 있고 다른 부위를 이용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중심 문장을 고르면 첫 번째 문장이 되겠죠. 동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리를 냅니다. 자, 여기 있는 두 번째 문장은요. 이 첫 번째 중심 문장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해주는 뒷받침 문장이에요. 성대를 이용하기도 하고 다른 부위를 이용하기도 한다라는 보충 설명이 나와 있는 뒷받침 문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까지 선생님하고 하고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은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해봐요. 두 번째 문단 볼게요. 개나 닭은 사람과 같이 성대를 울려 소리를 내지만 다양한 소리를 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대나 입과 혀의 생김새가 사람과 달라서 그래서 몇 가지 소리만 낼 수 있어요. 동물들은 대개 서로를 부르거나 위협하기 위해서 소리를 냅니다. 자, 이 네 가지 문장 중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 전하고자 하는 생각이 잘 나와 있는 중심 문장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첫 번째 있는 개나 닭은 사람과 같이 성대를 울려 소리를 내지만 다양하게는 소리를 내지 못해요.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이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유, 근거가 나와 있는 뒷받침 문장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소리만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동물들은 대개 서로를 부르거나 위협하기 위해 소리를 내요. 이거는 보충 설명이 나와 있는 뒷받침 문장이네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단까지 해보았는데요.
자,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럼 선생님하고 한번 답을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매미는 발음근으로 소리를 냅니다. 나머지 문장들은 매미가 소리를 내는 기간 혹은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는 뒷받침 문장입니다. 한 장 넘겨서요. 네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 무엇일까요? 네, 물고기는 몸속에 있는 불에로 여러 가지 소리를 냅니다. 나머지 문장은 뒷받침 문장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문단. 다섯 번째 문단에서 중심 문장은 이번엔 마지막에 있어요. 이렇게 동물들은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활동으로 교과서 74쪽 2번을 해볼게요. 중심 문장을 연결해 동물이 내는 소리를 간추려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각 문단별로 중심 문장이 무엇인지 찾아보았는데 그 중심 문장을 이용해서 전체 글의 내용을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작성한 친구들은 선생님의 예시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국어활동 28쪽과 29쪽을 스스로 해결해 본 뒤 다음번 영상으로 답을 확인해 보세요. 그럼 오늘의 국어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국어 시간에 만나요.